여러분은 지금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우리 삶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 기기가 너무나 완벽해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역설적인 현상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어떤 물건이 기술적으로 완벽해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세상의 중심이 아닌 일상의 배경으로 밀려나게 되며 우리는 더 이상 냉장고처럼 완벽하게 작동하는 가전제품을 보며 가슴 설레지 않습니다. 완벽해진 물건은 더 이상 혁신의 상징이 아니며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조용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직전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겁게 팔리던 물건은 삐삐였으며 당시 사람들은 허리춤에 찬 이 작은 기기 하나로 자신의 사회적 존재감을 증명하던 시절을 보냈습니다. 삐삐 없이는 친구와의 약속도 업무적인 연락도 불가능했기에 거리마다 공중전화 앞에는 호출 번호를 확인하려는 직장인들이 길게 줄을 서는 것이 일상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찬란했던 삐삐의 시대는 불과 5년 만인 2002년에 완전히 소멸했으며 더 무서운 점은 그 종말이 다가올 때 아무도 그것이 끝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삐삐 제조사들은 2000년에도 여전히 공장을 가동하고 있었고 통신사들은 2001년까지 대대적인 광고를 쏟아부었지만 2002년이 되자 거짓말처럼 아무도 삐삐를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끝은 요란한 선언과 함께 찾아오지 않으며 어느 날 갑자기 대중의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순간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이 기술혁명의 본질입니다. 삐삐가 사라질 당시 제조사들은 더 얇은 디자인과 선명한 화면을 만드는 데 집착하며 경쟁사보다 0.1mm라도 더 가벼운 제품을 내놓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배터리 수명을 늘리고 수신율을 높이며 삐삐를 더 완벽한 삐삐로 만드는 데 매몰되었던 그들은 결국 시대의 파도를 넘지 못하고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반면 당시 이름 없던 작은 벤처기업들은 더 좋은 삐삐를 연구하는 대신 삐삐가 아예 필요 없는 새로운 세상을 설계하고 있었으며 승부의 결과는 우리가 모두 아는 바와 같습니다. 놀랍게도 현재 스마트폰 시장에서 우리는 삐삐의 몰락과 소름 돋게 일치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으며 기기의 교체 주기가 2년에서 4년으로 길어지는 현상이 이를 증명합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예전만큼 자주 바꾸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사용하는 폰이 이미 충분히 좋고 일상에서 쓰기에 차고 넘치는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프로 사진작가 수준의 카메라와 더 커질 이유가 없는 선명한 화면을 갖춘 스마트폰은 하드웨어적인 한계치에 도달했으며 소비자들은 더 이상 작은 성능 향상에 열광하지 않습니다. 내가 굳이 이 비싼 돈을 주고 새 폰으로 바꿔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소비자의 본질적인 질문은 제조사들에게는 그 어떤 경쟁보다 무서운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 제조사들이 카메라 렌즈를 추가하고 AI 기능을 억지로 덧붙여보지만 이미 기술적 포만감을 느낀 대중은 이러한 시도에 냉담한 반응을 보일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1970년대 전 세계 시계 시장을 장악했던 스위스 시계 산업이 일본의 저렴한 전자시계인 쿼츠 시계의 등장으로 무너졌던 역사적 사건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수백 년의 장인 정신과 정밀한 기계 기술을 자랑하던 스위스 시계는 배터리로 작동하는 정확하고 값싼 시계 앞에 무참히 패배하여 종사자의 절반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쿼츠 쇼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기술이 바뀐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시계를 바라보는 기준이 장인의 예술성에서 정확한 시간이라는 본질로 이동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스마트폰 역시 기로에 서 있으며 대중이 원하는 가치가 하드웨어 성능에서 언제 어디서든 끊기지 않는 절대적인 연결성으로 바뀌는 순간 기존의 모든 질서는 흔들릴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통신 방식은 지상의 기지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사실 지구 표면의 80% 이상은 신호가 전혀 잡히지 않는 음영지역입니다. 바다나 깊은 산속 그리고 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는 오지에서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그저 전기가 흐르는 비싼 벽돌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삼성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상의 안테나 없이도 하늘의 위성에서 직접 신호를 받는 엑시노스 모뎀 5410칩을 조용히 탑재했습니다. 이 기술은 기지국이 없는 지구의 광활한 지역에서도 중단 없는 연결을 보장하며 스마트폰을 진정한 전 지구적 통신기기로 탈바꿈시킵니다. 과거의 위성통신은 냉장고만한 안테나 접시와 벽돌 크기의 전화기가 필요했고 장비 가격만 수백만 원에 달해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 거대한 인프라 기능을 스마트폰 내부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칩 하나에 구겨 넣음으로써 별도의 장비 없이도 위성 연결을 가능케 했습니다. 어떤 기능이 칩 안에 내장된다는 것은
단순히 성능의 향상을 넘어 해당 기술이 업계의 선택이 아닌 표준으로 자리 잡는 경로를 밟게 됨을 의미합니다. 1990년대 자동차의 에어백이 일부 고급차에만 들어가는 선택 사항이었다가 지금은 모든 차량의 필수 표준이 된 사례를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수백만 원짜리 옵션이었던 내비게이션 역시 현재는 가장 저렴한 경차에도 기본으로 탑재되는 필수적인 기능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위성 연결 기능 또한 이와 같은 경로를 밟아 처음에는 프리미엄 기능으로 결국에는 모든 모바일 기기의 기본 사양으로 정착될 것입니다. 삼성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의 출발점을 조용히 찍고 있으며 미래의 통신 환경을 선점하기 위한 기초적인 인프라를 이미 구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통신표준기구인 3GPP는 최신 업데이트를 통해 위성 직접 연결 기술을 모바일 통신의 정식 표준 요구 사항으로 포함시켰습니다. 표준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이 기능을 탑재하지 않은 기기는 시장에서 규격 미달의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강력한 산업적 경고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기기 내부의 칩이 아무리 하늘을 향해 손을 뻗어도 정작 하늘에서 그 신호를 받아줄 위성이 없다면 이 모든 기술은 무용지물입니다. 삼성은 스스로 위성을 직접 쏘아 올리는 회사가 아니기에 현재 누가 저 높은 하늘을 촘촘하게 채우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회사가 현재 전 세계 통신사들의 회의실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대한 공포와 위기감을 서서히 불어넣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외쳤던 전기차와 로켓 재사용 시장에 진입하여 규칙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파괴적인 사업 스타일을 보여왔습니다. 그의 기업 스타링크는 현재 지구 저궤도에 수천 개의 위성을 쏘아 올렸으며 기존 통신 위성보다 훨씬 낮은 550km 상공에 배치했습니다. 위성 고도가 낮아질수록 신호 지연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며 이는 곧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수준의 실시간 통신이 가능해짐을 의미합니다. 스타링크는 이미 미국 통신사 T-모바일과 협력하여 하늘이 보이는 야외에서 문자와 일부 앱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대중에게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직접 신호가 내려오는 순간 통신사가 수십 년간 쥐고 있었던 독점적인 권력의 기반은 모래성처럼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소비자의 선택지가 늘어나고 협상력이 달라지면 기존에 견고했던 요금 체계와 수익 모델은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운 사실은 이 변화가 아주 천천히 진행된다는 것이며 처음엔 야외에서 문자만 되다가 점차 데이터와 속도가 올라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결국 실내 연결까지 가능해지는 단계에 이르면 통신사들이 아직은 괜찮다고 말하는 사이 아무도 모르게 게임의 규칙은 완전히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2000년대 초반 인터넷 포털이 뉴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기 시작했을 때 기존 신문사들이 보였던 냉소와 그 이후의 몰락을 목격했습니다. 당시 신문 편집장들은 종이 신문만의 깊이와 가치를 강조하며 독자들이 돌아올 것이라 확신했지만 정보 습득 방식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종이 신문 구독자는 바닥을 쳤고 광고 수입은 말라버렸으며 독자가 나빠서가 아니라 정보를 얻는 방식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현재의 통신 서비스 역시 연결을 얻는 방식이 바뀌는 그 경로 위에 서 있으며 이것이 통신사들이 직면한 가장 거대한 시대적 위협입니다. 통신사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스타링크 자체가 아니라 소비자가 단 한 번이라도 기지국 없이 위성에 직접 연결되는 경험을 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 경험이 퍼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통신사를 고를 때 기지국 커버리지가 아니라 위성 연결 지원 여부를 묻는 새로운 기준을 들이밀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삼성이 조용히 준비해온 폴더블 폰과 같은 혁신적인 시도들은 단순한 신기함을 넘어 생태계의 전환점이 됩니다. 폴더블 폰은 스마트폰이 반드시 지금과 같은 형태일 필요가 없다는 선언이자 기기의 형태에 대한 대중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한 대담한 실험입니다. 삼성의 또 다른 비밀 병기인 갤럭시 링은 단순한 건강 센서 기기를 넘어 폰 없이 몸에 직접 데이터를 붙이는 첫 번째 시도로 읽어야 합니다. 만약 이 작은 반지에 통신 기능이 탑재되는 날이 온다면 우리는 스마트폰 없이 반지 하나만으로도 세상과 완벽하게 연락할 수 있게 됩니다. 갤럭시 워치와 위성 통신 칩의 조합은 손목 위의 기기가 하늘의 위성과 직접 소통하며 기지국 없는 오지에서도 연결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폰을 집에 두고 나가더라도 손목과 손가락 위의 기기들이 연결을 대신하는 이 세상은 삼성이 설계한 치밀한 미래 전략의 결과물입니다. 삼성이 그리는 이 거대한 설계도의 제목은 바로 폰 없이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삼성 생태계이며 여기서 애플과의 전략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애플의 전략은 아이폰을 모든 기기의 중심인 허브로 만들어 사용자를 그들의 생태계 안에 가두고 다른 선택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애플 워치나 에어팟은 아이폰과 연결될 때 가장 잘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수억 명의 사람들을 아이폰이라는 견고한 벽 안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폰 없이도 연결되는 세상이 오면 아이폰을 기둥으로 세워진 애플의 허브 전략은 근본부터 흔들리며 벽 전체가 붕괴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삼성은 처음부터 스마트폰이라는 주연 배우가 무대에서 사라져도 일상이 멈추지 않는 훨씬 더 유연하고 거대한 조연들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단순히 기술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스마트폰 성장이 멈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하고 냉정한 생존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 기업은 기존 시장에서의 소모적인 사투와 다음 시장 개척이라는 두 갈래 길 위에서 운명적인 선택을 내려야만 합니다. 삼성은 과감하게 후자를 선택했고 그 증거들은 칩 설명서와 갤럭시 링 그리고 위성 궤도 위에 조용히 쌓여가며 다음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거 삐삐를 조금 더 얇고 좋게 만드는 데만 모든 역량을 집중했던 수많은 회사들은 이제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반면 연결의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다음 시대의 인프라를 먼저 준비했던 기업들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거대한 글로벌 리더가 되었습니다. 현재 자본의 흐름은 이미 완성된 과거의 시장이 아니라 위성과 웨어러블이 결합된 다음 세대의 연결 인프라를 향해 강력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돈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막대한 자금이 향하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새로운 시대의 중심이자 패권입니다. 우리는 지금 익숙했던 스마트폰이 일상의 주인공 자리에서 내려와 조연으로 바뀌는 기술 역사의 거대하고 중요한 변곡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스마트폰이 영원히 중심일 것이라 믿으며 안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연결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찰나를 읽고 그 흐름에 올라타시겠습니까? 수백 년 전통의 스위스 장인들도 권위 있던 신문사 편집장들도 자신들의 제국이 작은 배터리와 픽셀 하나에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 손안의 스마트폰 역시 삼성이 조용히 심어둔 그 작은 칩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머지않아 존재의 의미가 뒤바뀌는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시대의 종말은 요란한 선포 없이 조용히 시작되기에 지금 이 순간 삼성이 보내는 기술적 신호를 정확히 읽어내는 안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살펴본 삼성의 비밀스러운 위성 전략이 여러분이 다가올 미래를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대비하는데 의미 있는 통찰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스마트폰 이후의 세계, 과연 삼성의 폰 없는 생태계가 애플의 아이폰 허브 전략을 넘어서는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과 새로운 기술 트렌드에 대한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다양한 생각들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식펀치가 전해드린 오늘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며 주변에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소중한 지지는 제가 더욱 깊이 있고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테크 인사이트를 발굴하여 전달해드리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우리 삶을 바꿀 기술 트렌드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로운 시대를 먼저 읽어내는 해안을 갖춘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하며 이만 인사를 마칩니다.